안녕하세요. 저는 강신봉입니다. 요기요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 회사에 입사한 지는 이제 6년이 돼 갑니다. 지난 2년 동안에 성장이 정체되고 쿠팡과 배민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그런 하락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요기요라는 회사가 정말 큰 가능성과 잠재성이 있는 회사다. 사실 사람들이 이런 거를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한 몇 년 전까지는 정말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가 거의 막 비슷하게 치고받고 싸우다가 지금은 이제 배달의 민족이 되게 커졌고, 이제 또 강남권에서는 이제 쿠팡이츠가 엄청나게 치고 올라오고 있고, 이 요기요는 이제 최근에 뭐 인수합병도 있고 시장 점유율도 조금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 좀 어떤 전략을 갖고 있을까? 이게 왜 좀 이렇게 된 걸까? 많이 아픈 부분인데요. 죄송해요. 아닙니다. 그게 명확한 현실이고, 제가 명확하게 그 이유와 그걸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요기요를 원래 운영하고 있던 딜리버리 히어로 코리아가 2019년 말까지 굉장히 경쟁을 치열하게 했고, 2019년도에는 대대적인 투자로 그 요기요가 정말 빠르게 캐치업하고 배민보다도 훨씬 빠르게 성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딜리버리 히어로가 그 배민을 인수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2020년부터는 공정위의 그 인수합병에 대한 결합심사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결합심사를 승인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노력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소극적인 운영을 했다. 그 모든 운영의 초점과 모든 전략의 초점은 공정위의 승인을 받고, 그 승인 이후에 어떻게 하면 배민과 요기요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많이 맞추고 준비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를 지원했던 그런 이유가 있고요. 그렇게 했는데 공정위에서 요기요를 매각하라 라는 그런 결정이 있었고, 그 매각 과정에서 또 아무래도 이제 투자가 지연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산업에서 가장 큰 성장의 기회가 이게 뭐 사실 뭐 이렇게 막 전염병이 뭐 별로 안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이 시장은 엄청나게 빨리 컸잖아요. 이제 맞습니다. 거기서 빠르게 치고 나가고 싶은데 못 치고 나간 거는 진짜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사실은 자다가 깰 그거 부분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경쟁사 배민과 쿠팡이츠는 어마어마하게 투자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거를 뻔히 알면서도 할 수 없었던 그 안타까운 마음은 저보다 컸던 사람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요기요의 가능성과 잠재성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기요는 여전히 700만의 MAU, 월 방문자 수가 있고, 펌이라, 그 다음에 어피니티, GS 리테일이 컨소시엄으로 이루어서 요기요를 인수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 컨소시엄이 요기요의 잠재성이 충분히 있다. 아직 여전히 초창기다. 투자가 충분히 된다고 하면은 배민과 쿠팡이 도저히 할 수 없을 그런 프로그램들이 뭘까? 배달앱에서 유일하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구독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한층 더 업그레이드를 하자. 약간 GS 리테일 하면은 한국 최고의 유통 그리고 편의점을 갖고 있는 회사 중 하나인데, 같이 그리고 있는 어떤 그림 같은 게 있을까요? GS 리테일이 그럼 왜 요기요를 인수를 했을까라고 보면은, 그 모든 오프라인 기반의 대기업들이 어쨌든 지금 가장 풀기 어려워하는 난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어떻게 하면 오프라인의 이 경험을 가지고 디지털을 잘 키워내서, 왜냐하면 미래는 어쨌든 디지털 쪽에 있기 때문에 이제 디지털 기업들이 오프라인까지 이제 다시 넘보는 그러한 배민과 쿠팡과의 경쟁에서 어떻게 오프라인 기업이 살아남고 확대해 나갈 거냐 하는 것들이 이 대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숙제인데, 요기요 같이 이미 디지털 쪽에서 상당히 경험이 있고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이 함께 한다면은 GS 리테일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전략적인 이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이제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들고요. 특히 이 커머스 쪽이 속도 경쟁이, 큐커머스는 이제 15분, 30분, 울트라 패스트 막 이런 것들로 들어와서 이 영역에서의 완전 경쟁이 너무너무 치열해진 거예요. 그 경쟁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저는 GS 리테일과 요기요와의 전략적 시너지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선식품이나 뭐 컬리 같은 데서 살만한 되게 많이 소분된 어떤 뭐 과자나 아니면 작은 제품들 되게 빠르게 배송이 오고, 이거를 이제 약간 구독을 하면은 이제 건건이 배달료를 붙인다기보다는 멤버십 구독 형태로
그런 경험을 제공받을 수 있고 뭐 이 정도 예측을 해봅니다. 네, 그것들이 좀 너무 잘 아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애용하고 계시는 저희 슈퍼클럽이 요기 패스라는 이름으로 한층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지금 9,900원에서 반값 50% 할인, 3,000원을 이 똑같이 할인을 했다고 한다면은 처음에 5,000원권 쿠폰 2장, 첫 번째만 내가 주문을 하면 두 번째부터는 바로 혜택을 받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될 것이고, 테이크아웃 포장에 대해서는 매번 포장할 때마다 1,000원씩 무제한 할인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배달 안 받고 이제 테이크아웃 해가면은 네. 할인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저희가 또 강점은 그 편의점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10,000원 이상 주문할 때는 무조건 테이크아웃 우리 먼저 주문하고 나면은 가져갈 수 있게 포장도 되어 있을 거고, 할 때마다 1,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파리바게트, 카페 디저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0,000원 이상만 구매를 할 경우에는 횟수 제한 없이 1,000원은 무조건 할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아마 굉장히 큰 그 혜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뭐 남는 돈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비밀이죠. 이 구독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그 구독 서비스들과의 제휴를 통해서 우리의 구독 서비스를 쓰는 사람들은 그 OTT에 뭐 할인을 해준다거나 이러한 프로그램으로서 그 개발을 계속해 나가려고 해요. 이제 단박에 데리고 와서 리텐션을 높인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슈퍼클럽을 가입했던 고객들은 주문의 빈도가 2배 이상 늘어나더라고요. 너무 우리 경쟁사한테 저희 회사의 전략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사실 다 알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기업이 커지면은. 네, 그렇긴 네. 합니다. 이번에 이제 거의 모든 직군 다 채용을 하시는데 개발 직군이다 하면은 좀 재밌어 할 만한 챌린지? 그러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요기요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직접 우리가 배달을 하는 건데, 물류, 로지스틱스 옵티마이제이션 솔루션이에요. 저희가 기존에는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의 테크놀로지를 그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걸 지금 완전히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와 알고리즘과 AI와 이 모든 거의 총체적인 그런 그거여서 이게 굉장히 재밌는 프로젝트고, 또 하나의 영역은 커머스예요. 배달에서 넘어서서 이 커머스로 확대하는 신선 또는 이런 그로서리형 그 물품, 퀵커머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새롭게 이제 또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에요. 그 외에도 주문과 관련된, 특히 먹는 거와 관련된 정말 많은 데이터들이 쌓이잖아요. 쌓이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 퍼스널라이제이션 하는 것 부분들, 그래서 더 맞게 그 고객들한테 추천을 해준다거나, 로지스틱스를 운영하려면 그거하고 맞게 그 항상 이 수요와 공급을 마저 떨어져야 돼서 수요 예측, 시간을 예측한다거나, 레스토랑에 이거 주문이 왔을 때 준비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예측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라이더를 배정을 해주고, 그래야지만이 이제 전체의 시스템에 옵티마이제이션 된다고, 최적화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의 실제 비용 경쟁력도 생기는 것이고, 쿠팡과 배민이 지금은 단건 배달로 하고 있어요. 단건 배달은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어려운 거는 소위 말해서 스태킹, 다건 배달을 하면서도 똑똑하게 스태킹을 해서 최적의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사실은 기술이고, 이것이 결국은 전체의 시스템에 최적화하는 그런 게 될 텐데, 지금은 뭐 단건이면은 고객들이 진짜로 단건 받는 줄 알잖아요. 결국은 라이더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건당 돈을 많이 받는 것보다는 1시간 내에 얼마나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라이더들한테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라이더 관점에서는 어떻게 기술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냐, 닷건을 여러 건을 한꺼번에 가져가지만 어떻게 하면은 음식이 식지 않게 정말 빠르게 가느냐 라는 것이 이제 기술의 핵심인데, 저희 요기요 익스프레스의 평균 배달 시간이 23분이에요. 평균 배달 시간이 23분이에요. 절대 단건 대비해가지고 속도가 느리지 않습니다. 스태킹, 소위 말해서 닷건 배달을 가능하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테크놀로지고 그게 기술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기요가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 이런 부분들이 아마 굉장히 재밌는 그런 영역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5년 뒤, 10년 뒤 우리가 그리고 있는 좀 장기적인 비전과 만들어내고 싶은 미래 같은 게 있다면 그런 거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비욘드 푸드
그냥 영어를 자꾸 써서 죄송한데요. Beyond Food, Beyond Delivery. 비욘드 딜리버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포장이나 그 다이닝, 그리고 예약 뭐 이런 그런 서비스들이 될 수 있고, 비욘드 푸드의 기반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다양한 그 커머스 영역으로의 확대죠. 서비스, 로컬 기반의 커머스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그 옆부분, 어제이선시라고 하는데 확대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좀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음식 배달이라는 거는 배달 중에서 난이도가 엄청 높은 편이잖아요. 맞습니다. 가장 높은 축일 텐데 엄청난 양의 음식 배달을 잘 하다 보면은 무엇이든 배송 배달을 할 수 있게 되고 뭐든 팔 수 있으니까 이게 커머스랑 만나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미래에는 이 어떤 배달 물류라는 거를 이제 멤버십 형태로 구독을 해서 약간 사람들이 시간을 사는 거네요. 뭐 너무 정확하게 그 짚어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 생각하는 저희의 미션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기술과 혁신을 통해서 고객들의 시간을 그 아껴주는 거. 그게 뭐 단 몇 분이 될지라도 그 시간을 자기가 가장 나를 행복하게 하는 데 쓸 수 있도록 시간을 세이브해 준다. 이런 것이 우리의 미션이 아닌가? 모든 이노베이션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시간과의 싸움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하고, 직접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지만 많은 그런 기업들, 우리의 서비스들이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시간을 줄여주는 그런 형태가 될 텐데, 회사를 그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자라는 게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요기요를 생각하시면 지난 2년 동안에 성장이 정체되고 쿠팡과 배민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그런 하락하는 회사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요기요라는 회사가 정말 큰 가능성과 잠재성이 있는 회사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투자를 시작한다. 반드시 우리가 그 경쟁 회사 대비 더 빠르게 성장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 저희가 우선적으로 가장 크게 채용을 하고 싶은 것은 역시 개발자입니다. 이 모든 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서비스, 우리가 생각하는 혁신, 고객들의 시간을 줄여주는 것, 단순히 고객들의 시간을 줄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레스토랑들의 시간을 줄여주는 것, 그래서 레스토랑들의 생산성을 올리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이 필요해요. 거대 기업과 경쟁해서 그 이겨나가는 그런 성취와 보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듣다 보니 재밌는 게, 요기요가 결코 작은 회사가 아닌데 네. 나머지가 너무 커져서 그렇지. 맞습니다. 네. 주저하지 마시고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